자, 우리 노새 두 마리 이어서 한번 보시면 지금 위기 부분인데 우리 소설이니까 구성 단계도 꼭 잘 알아두라 그랬어. 발단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인물과 배경 속에 나오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제시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뭐가 나왔냐면 우리 아버지가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내리면서 연탄 배달하는 내용, 그래서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문화주택, 슬래브집, 뭐 연탄이나 노새 마차 이런 것들이 다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고 또 우리 동네는 서울에서도 어디야? 변두리 동네. 그래서 발전해서 약간 소외된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발단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 동네에 뭐가 생겨? 새 동네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 모습이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전개가 되면 이제 노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노새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 내력이라든지 자, 부동네 사람들과 새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다르게 대한다는 것들이 나오게 되고 자, 위기가 되면 이제 노새가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나는 노새를 찾으러 막 열심히 헤매고 다니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타인의 고통에 무심하고 그냥 그냥 구경거리로만 여기지 도와주려는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시 사회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노새를 열심히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부분 역시 계속 위기예요.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단 볼까?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자, 못 온다는 건 당연히 노새를 못 찾았으니까 못 오고 있는 거겠지.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띔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자, 왜? 우리 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노새가 없으면 아빠가 밥벌이를 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자, 아버지 찾았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자, 그래서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자, 너무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자, 어머니는 나에게 밥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올려시곤 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위기. 바로 노새를 찾지 못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탄 배달하던 중 노새가 도망치고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자, 절정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금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였다. 자, 요즘은 통행금지라는 게 없지만 과거에는 자, 시간을 제한을 두고 그 시간이 넘으면 통행을 못하게 막는 통행금지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행금지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 자, 여기도 꼭 알아두시고. 자,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자, 그러니까 노새는 찾지 못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자, 지금 아버지 굉장히 절망적이겠죠?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이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급은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 옆으로 밀어놓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들어놓고 말았다. 자, 지금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리를 어떻게 해? 아버지의 행동이나 표정 같은 것들을 묘사해서 아버지의 심리를 전달하는 간접적 제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지금 어떻다? 아버지는 실망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다. 하지만 나는 뭐라고 생각해?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거리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 왜? 자, 나는 1인칭 관찰자.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아버지의 겉모습을 묘사해서 독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심리에 대해 알게 하거나 그러니까 보여주기 방식을 사용하거나 혹은 나 혼자 지레짐작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얘 생각이 어때? 굉장히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노새가 가여워서 그런가 봐. 자, 바로 자,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추측이에요. 자,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소달구지를 끊은 적도 있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 나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었는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자, 요즘은 3륜차가 없죠, 잘. 뭐 거의 본 적 없을 거야. 자, 어떤 거냐면 앞바퀴가 하나, 뒷바퀴가 두 개, 자, 바퀴가 세 개 달린 자동차입니다. 자, 노새와 대조적인 소재예요. 3륜차는 요즘에 나오는 거, 요즘 시대에 만든 건 3륜차. 노새는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존재. 자, 3륜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자, 뭐가 3륜차가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자, 아버지의 숨은 오기라고 얘기했는데, 자, 어떤 오기일까? 자, 일단은 자존심이고요. 자, 지금 나는 마부잖아요. 마부. 말마차를 몰고 있는데, 자, 바로 마부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서, 아유, 휘발유도 없는데, 그거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대 흐름에 나는 따라가지 못해. 근데 이걸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하기가 싫어. 이런 자존심. 혹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3륜차가 인기인 건 알지. 근데 내가 지금 3륜차를 살 돈도 없어. 근데 이걸 인정할 수도 없어. 이런 마음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부로서의 자존심 혹은 약간 자존심. 자,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꿈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나는 이제 잠이 드는데요. 자, 우리 오른쪽 가시면 자, 시대 변화에서 소외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새와 대조되는 것보다 3륜차가 등장했고요. 자, 나는 아버지의 말 속에서 숨은 오기를 느끼게 되는데 자, 아버지의 말 속에 숨어있는 오기는 뭐다? 마부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다. 그리고 사회가 계속 변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또 마부일이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자, 자신의 일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을 숨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존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이다 또는 자존심이다. 자, 여기 아래는 통행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려주는 소재로 통행금지가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이제 나의 꿈으로 이어지게 돼요. 자, 그럼 우리 여기부터는 뭐예요? 꿈입니다. 꿈. 여기부터는 꿈. 자, 우리 꿈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자, 오른쪽에 가시면, 자, 바로 노새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나의 심리. 자, 나가 얼마나 노새를 찾고 싶으면 꿈에서조차 노새가 나와. 자, 그런데 결국 이 꿈 맨 끝은 어떻게 돼요? 노새가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떠나. 그러면 먼 곳으로 갔겠지. 그럼 우리는 노새를 찾지 못하겠죠. 그래서 찾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그냥 암시일 뿐이야. 아래 가면 암시와 복선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자, 맨 처음에 나왔던 가파른 골목길은 아버지가 힘겹게 일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노새가 달아나게 만드는 장치. 그러니까 살얼음까지 깔려있는 가파른 골목을 얘가 올라가질 못해. 그래서 그게 미끄러지면서 풀려서 달아난다. 라는 필연성을 제시해. 이렇게 되면 복선. 하지만 암시는 꿈이에요. 꿈인데 이게 진짜로 일어날 거야. 얘가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건 그냥 암시 정도. 그래서 여기는 암시입니다. 자, 그래서 노새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나. 그러면서도 자, 노새를 못 찾을 걸 암시하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노새가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자유롭게 질주합니다. 노새는 무엇을 의미한 됐어?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소외된 존재, 우리 아버지나 아니면 이 변두리 동네에 살고 있는 내 친구들의 아버지와 같은 이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들을 나타낸다고 했어. 그러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하고 싶다? 이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는 소망, 요것을 보여주는 역할이 같이 꿈이 하는 겁니다. 바로 노새는 뭐다? 바로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 그러면서도 고된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 자, 근데 이 노새가 꿈속에서 어떻다? 자유로운 노새. 자, 자유로운 노새는 바로 이렇게 노새와 같은 사람들의 희망, 얘네들이 바라는 것. 바로 소외된 존재들의 어떤 희망 또는 소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꿈의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꿈의 내용 보시면, 자,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 길 복판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자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만치 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다.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가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 재미있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고삐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자, 지금 이 부분, 자,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자,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연탄찜을 매지 않은 몸은 헐헐 날 것 같았다. 자, 현실과 다른 모습이죠. 자, 현실에서 힘들게 만들던 연탄찜도 없고요. 가파른 길도 없고요.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자, 어떻다? 자, 현실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입니다.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자,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고 헐헐 달려가는 노새의 모습. 자, 옆에 쌤의 한마디 한번 볼까? 자, 그래서 노새는 자, 바로 도시에서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자, 우리 맨 밑에 이처럼부터 자유로워진 노새의 모습은 바로 도시 빈민들의 욕망과 희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노새와 같은 존재들도 이 힘든 삶에서, 힘든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헐헐 날고 싶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 자,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노새 때문에 벌어지는 소동을 꿈에서 보게 되는데 이 서술자가 1인칭 관찰자이기 때문에 노새가 달아난 이후부터는 노새를 보지를 못해. 그래서 노새에 대해서 서술해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본 것만 서술하니까. 그래서 노새가 그냥 달아나서 사라지고 끝이 아니라 얘가 달아나면서 막 소동을 일으켰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역할이야.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의 한계, 내가 보지 못한 건 서술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가 꿈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새가 달아나면서 많은 소동을 벌였겠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자, 보퉁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매 소리를 지르며 퍽 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퉁이가 떼구르르 굴렀다. 다정히 손잡고 가던 무녀가 어머머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우뚱기우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밍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나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획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꾸기 잘 자르려는 그러니까 지저분한 잠바를 청년 하나가 이때 워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 번 들자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노새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 하얀색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새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새는 어느덧 번화가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래서 노새의 이동 경로 묻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아까의 횡단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새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자, 계속 혼란을 몰고 다녀.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분홍색 하이힐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우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대생이 자 이때 대학생들도 이렇게 학교 배지 같은 걸 달고 다녔다는 시대상도 알 수 있고요. 황망이 길 옆 제과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들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그래서 노새가 자유롭게 달리면서 그러면서도 뭐한다?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바로 자유로운 노새, 바로 도시 빈민들이 바라는 것. 나도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욕망과 희망을 나타낸다는 걸 봤고요. 넘어가시면 자, 점점 복잡한 데로 갑니다.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 쑤신 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갔다. 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짓이겨지고 사과알이 대굴대굴 굴렀다. 미꾸라지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테토론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꾼둥 길바닥을 메웠다.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새 하면서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다 안에서 길길이 뛰는 노새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새 잡아라 저 노새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자, 골목을 뛰쳐나온 지 1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바탕 북새를 떨고는 다시 한 길 넓은 길로 나왔다.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을 찾아 잘도 달려갔다.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 쪽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 오듯 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자 지금 노새가 검은 물을 흘리고 있죠. 자 이제 검은색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왔지만 노새는 내가 아무리 지성스럽게 내 깜냥껏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만 털어줄 때만 잠시 희끗하고 배달 갔다 하면 다시 까매진다고 했어. 바로 이 검은색은 뭘 뜻한다? 고된 노동을 나타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검은 물이 흘러서 몸에서 벗겨져 나간다는 건 이제 노새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물은 고된 노동에서 벗어났다. 자, 노새는 벌써 한강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한번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노새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진 않았다. 자,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고속도로 타고 갑니다. 멀리 떠난다. 노새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건
노새의 어떤 자유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줍니다. 자유에 대한 의지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자, 현실에선 어땠니? 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골목길을 힘들게 올라가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아갔는데 꿈에서는 이런 걸 다 훌훌 벗어 던지고 자유로운 몸으로 마구마구 질주합니다. 자, 우리 아까 도시화 측민, 도시 빈민들의 욕망, 희망, 꿈을 보여준다고 했고 자, 노새의 몸에서 흐르는 검은 물, 자, 검은 물은 고된 노동. 자, 그러니까 고된 노동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꿈속 노새 이동 경로. 자, 이건 사실 지문을 주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지문에서 찾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점점점 복잡한 곳을 막 달리다가 마지막은 고속도로를 타고 멀리 멀리 떠나가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새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새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버리고 간 노새.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꺼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 영 떠나가 버렸는가. 자, 얘가 너무 힘든 게 싫었나? 자, 연민도 나오고 있고. 자, 아버지와 내가 자, 다시 찾으러 나갑니다. 자,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자, 새벽부터 자, 빨리 찾으러 나갑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자,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 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 아버지와 아들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 배경이죠. 자, 날씨가 몹시 찹니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맵고 귀가 따갑게 아려온 듯 하면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어요. 자, 노새를 찾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죠. 바로 얘네가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 인물들의 처지를 보여줍니다. 인물의 처지 또는 상황 또는 심리 이런 걸 보여주는 역할.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나는 언뜻 간밤에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어가다가 시장기가 들어. 시장기가 뭔지 알죠? 출출한 거, 배고파. 자, 배고파서 시장 쪽으로 갔는지. 자, 꿈속에서 시장에 달렸으니까 약간 말장난같이 하고 있죠? 나는 말해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져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난 할 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자, 아버지는 고된 노동으로 손이 단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바로 아버지가 어떻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오랜 세월 고생했다라는 거. 힘든 일을 많이 했구나. 자, 끌려가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그럼 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게 왜 상상할 수 없었을까?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날 하루도 쉼없이 일을 해야만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손 잡고 걸어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흔히 있는 일은 아닐 거야. 거기다가 우리 이때는 뭐라고? 1970년대. 아직은 가부장적인 시대입니다. 가부장적 시대에서 아버지가 자식들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 있을 수가 없죠. 자, 자식들은 엄마가 챙기고 아빠 혼자 성큼성큼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자,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우쭐해지는 거야. 다른 애들도 다 아빠 손 잡고 걷지 않아. 근데 내가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자. 그래서 약간 우쭐하고 약간 기분이 좋아.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진 않았다.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 우리 8번 문단 보시면
자,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 날도 추운데 여기서 눈까지 내립니다. 자, 아까 이런 배경은 인물의 처지나 심리나 상황 같은 것들을 나타내 준다고 그랬죠? 자, 얘네들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 시련이 더해졌다. 자,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자, 그래서 무관심한 모습. 다리는 자,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고 생각했다. 자, 자신을 길 잃은 나그네에 비유했어. 자,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자, 인간은 사람 사는 집이죠. 자, 길을 잃은 나그네. 자, 나그네는 하루 밤이 저물면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저물었으면 어딘가 묵어가야 된단 말이야. 쉬어갈 곳이 필요해. 근데 쉬어갈 곳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얘가 찾아다니는 건 누군데? 노새. 그러니까 노새는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하고 비치는 불빛. 자, 이건 뭐야? 인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노새도 없고 노새를 찾을 것이라는 희망 혹은 노새에 대한 단서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희망도 없다. 자, 노새도 없고 노새에 대한 단서나 희망도 없어요. 보이느니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노새를 찾을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길 잃은 나그네에다가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는 약간 헛헛했죠? 자, 노새를 찾지 못할 것 같았어요. 자, 그래서 아침 일찍 아버지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날은 춥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어때? 약간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은 갖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단단하죠. 바로 고생하느라 손이 단단하게 굳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우리 아까 배경. 자, 배경은 자, 눈발이 내립니다. 자, 그럼 원래 날씨도 추웠는데 눈발까지 내려. 자, 계절이 겨울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리고 인물들이 앞으로 노새를 찾지 못할 거다.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역할도 하게 되죠. 자, 지금까지 봤을 때 인물의 성격 보시면 나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있고요. 자, 어때?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자, 그리고 자, 정이 많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입니다. 자, 아버지는 과묵하고 차분해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요. 자,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라는 부분, 그 부분에서 마차를 끄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오기, 약간의 자존심,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면 자, 이제 어디로 가요? 동물원으로 갑니다. 자, 동물원은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다시 깨닫게 되는 공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다. 어떻게 해서 동물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나는 잘 기억해낼 수가 없다. 둘 중에 아무도 동물원에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는데 어째서 발길이 이곳으로 돌려졌는지 모른다. 정처 없이 걷다가 마침 닿은 곳이 동물원이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나는 희한한 곳을 다 왔다 싶었다. 내 경우 동물원에 와본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그것도 어린이날 무료 공개한다는 바람에 동네 조물애기들과 함께 와본 것 뿐이었다. 그때는 사람들에 치여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지금 나는 구경꾼도 별로 없는 동물원을 더구나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되었으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 안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동물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고 있거나 하였다. 막상 들어온 아버지는 그런 동물들을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다. 동물들의 우리를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할 뿐 눈에 초점이 없었다. 칠면조도 사자도 호랑이도 원숭이도 사슴도 그런 눈으로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러던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춘 곳은
얼룩말이 있는 우리 앞이었다. 자, 갑자기 얼룩말 앞에 섭니다. 지금 아버지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 노새밖에 없어.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멍하니 보다가 얼룩말을 보니까 노새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멈추게 되는데, 자, 나는 이 얼룩말과 아버지를 번갈아 보면서 나도 다시 또 생각하게 돼. 얼룩말은 두 마리였다.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을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자, 얼룩말을 보고 뭐 했다? 아버지가 와, 너 말이랑 노새랑 닮았네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꼭 그랬다.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이며 노상 벌름벌름한 코, 하마 같은 입, 그리고 덜렁하니 큰 귀가 그랬다.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와서 그런 건지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짐승과 평생을 같이 해온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막상 얼룩말 앞에 세워놓은 아버지는 영락없는 말의 형상이었다. 자, 지금 말과 그러니까 노새와 아버지가 닮았다라고 깨닫는 곳, 여기가 동물원이고 깨닫게 하는 소재는 얼룩말이죠. 자, 말이랑 노새랑 닮았다는 건 무슨 말이다? 바로 노새는 힘든 일을 하면서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역시 어때? 힘든 일을 하면서 고달프게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럼 아버지가 여태까지 이렇게 고달프게 노동을 하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왔구나. 바로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힘들게 살아왔구나. 자, 그래서 이 아버지는 노새와 동일시 되면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 바로 노새와 닮았다. 바로 아버지도 힘들게 살아왔구나. 아버지의 삶, 자, 가장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동물원을 나왔을 때 이미 거리는 밤이었다. 이번엔 집 쪽으로 걸었다. 그럴 수밖에 우리는 더 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동네가 저만치 보였을 때 아버지는 바로 눈앞에 있는 대포집에서 발을 멈췄다. 자, 대포집은 술집인데요. 자, 이곳에서 아버지는 뭐예요?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다시 힘을 내보겠다는 삶의 의지를 다지게 되죠. 자, 힐끗 나를 돌아보고 나서 다짜고짜 나를 술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런 일 또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술집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왁왁 떠들어대고 있었다. 돼지고기를 굽는 냄새, 찌개 냄새, 김치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으나 왜? 술집에 애랑 같이 들어오니까 이상하겠지? 그러나 이내 시선을 거두고 자기들의 얘기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자, 관심 없어요. 나는 들어가자마자 그 냄새를 힘껏 들이마셨다. 쓰러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시키더니 안주는 내 쪽으로 밀어주고 술만 거푸 마셔댔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하고 있는데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동물원. 자, 내가 아버지와 노새가 닮았다고 느끼게 되는 곳. 아버지라는 존재, 어떤 존재? 힘든 노동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면서 힘들게 살아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곳 동물원. 자, 대포집, 바로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서 의지를 다지는 공간. 자, 노새와 아버지의 공통점. 자, 생긴 것도 비슷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기도 하죠. 자, 그럼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대답하면서도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기를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자,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하죠. 바로 뭐? 가장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겠다는 의지. 자, 의지를 다지는 곳이라고 했어.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까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자, 다시 절망을 딛고 일어나려고 그래. 자,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히 한번 웃었다.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고 어머니는 암노새고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히 웃었다.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노새가족. 노새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자, 지금 즐거워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아버지가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웃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바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냥 아빠가 웃으면 나도 좋아. 자, 그냥 긍정적이고 굉장히 순진해. 사실 노새가족이라는 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가족이야. 근데 아빠가 그래도 웃어. 그러니까 아 그래 우리는 노새가족 우리 말고 없어 하면서 좋아하잖아. 바로 어린아이기 때문에 순진하다. 자 여기까지가 절정. 자 그럼 절정은 뭡니까? 자 지금 아버지랑 막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의지를 다졌는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이제 넘어가시면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를 본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나와 매달렸다. 이걸 어쩌우 글쎄 경찰서에서 당신을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을 냈대요. 이걸 어쩌지? 노새는 찾았대? 찾구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간데온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순경이 찾아왔지 뭐유. 오늘 낮에 지서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이루고 갔다는 것이었다. 자, 아버지의 상황, 우리의 상황, 처지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자, 엎친 데 덮쳤자. 자, 설상가상이라고 볼 수 있죠. 나쁜 일에 나쁜 일이 더한다. 자, 아버지는 술이 확 깨는 듯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눈만 대록대록 굴리고 서 있더니 힝 하고 코를 풀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썩썩 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아,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자, 지금 여기 네모되어 있는 건 다 노새랑 대비되는 소재입니다.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이렇게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자,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가는 이런 존재들, 노새가 비행기, 헬리콥터, 자동차, 자전거. 그래서 이것과 노새가 이것들과 대비를 이룹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칠수 어머니가 하던 말.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를 못 따라가네. 약간 비꼬았는데 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 자, 원래 나간 노새는 진짜 노새고 지금 나가고 있는 노새는 노새같이 살아온 우리 아버지를 말하죠. 자, 캄캄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자, 바로 어떻다? 바로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안타깝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래로 내려가시면 아버지가 자, 처음에 노새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실망과 막 힘들었단 말이야. 하지만 결국 절망을 딛고 내가 노새가 되겠어. 내가 더 힘을 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의지를 북돋다가 결국 경찰에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무너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아래로 내려가시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경제적인 형편이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 나빠지기만 하죠. 바로 도시 하층민의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는 결말이다. 자, 우리 결말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 자, 우리 노새와 대조되는 소재들이 나왔습니다. 산업화, 기계화가 이루어지던 시대. 자, 아버지가 시대에 맞지 않게 노새를 부린다고 비꼬았어. 바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 도시 하층민들도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노새 두 마리는 뭐다? 바로 산업화, 도시와 산업화라는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존재인
노새와 아버지를 의미한다. 바로 노새 두 마리는 노새와 아버지고요.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전체 줄거리. 자, 노새가 달아나기 전 구동네 옆에 새 동네가 생기고 아버지는 노새마차를 끌고 연탄을 배달하러 다닙니다. 구동네 사람들과 달리 새 동네 사람들은 노새를 신기하고 귀여워해요. 자, 노새가 달아나고 나면 자, 나와 아버지는 온종일 노새를 찾아 헤매고 자,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노새가 거리를 자유롭게 질주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아버지와 실컷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돌아왔는데 경찰에게서 노새가 난동 부리며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자, 당시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었냐? 바로 구동네 사람들은 판잣집에 살고 있고요. 연탄을 떼는 집이 많습니다. 마차는 점차 사라지고 삼륜차가 짐을 실어 나르죠. 통행금지가 있었고요. 변두리에도 문화주택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동네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상 자, 변두리 동네 사람들은 그리 풍요롭지 못했다. 자, 빈부격차가 컸다는 것도 나타났었고요. 가정에서는 연료로 연탄을 대부분 사용했고요. 산업화, 기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됐다. 야간 통행을 국가가 통제했다. 도시가 확장되고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됐다. 자, 그럼 우리 당시 시대만 알면 안 되고 뭐까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 오늘날과 비교해서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오늘날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치, 이것까지 보라고 그랬어. 오늘날과 비교. 자, 나는 나 하는 식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갔대. 자, 오늘날에도 어때요? 오늘날에도 경제 수준, 가치관, 뭐 이해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이웃과 소통하지 않거나 이웃 간에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70년대나 오늘날이나 이런 부분은 비슷하네. 또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년차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 3년차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구나. 자, 요즘도 어때?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자동화되면서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요것도 역시 시대가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소외돼서 직장을 잃게 되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비슷한 부분들을 봤고요. 넘어가시면 자,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노새와 아버지는 누구다? 자, 닮은 점은 둘 다 검은 빛이죠. 둘 다 검은 빛이고요. 자, 둘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골목을 오르내립니다. 자, 물론 가파른 골목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건 노새지만 아버지가 연탄 배달하려면 우리 아까 씻거나 부릴 때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많은 연탄을 싣고 내리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또 자동차가 증가한 도시에서 쫓겨날 위기. 자, 아버지도 역시 변화하는 도시 삶에 따라가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자, 그러면 노새와 아버지의 닮은 점 바로 뭐다?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존재다. 연결 상태가 안 좋네. 자, 그래서 오늘날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노새와 아버지를 다른 대상으로 바꿔보자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 아버지와 노새는 동일시되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유사성을 가진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깨우는 어머니, 바로 시계. 자, 그리고 어때? 자, 할머니의 수레를 밀어주는 청년, 천사 같네. 날개 없는 천사. 자, 이렇게 동일시되는 대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 자, 이 소설의 주요 장면에 담긴 가치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 자, 나는 아버지가 데려온 노새를 정성껏 보살핀다. 이건 뭐예요? 자, 오늘날에도 뭐 애완동물, 반려동물이라고 해서 가까이 동물과 가까이 살고 걔와 정을 나누고 걔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 변하지 않죠. 자, 나는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걸으며 우쭐합니다. 자, 바로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사랑, 그리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변하지 않죠.
자, 칠수 어머니는 변화한 시대에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지 라고 하는데 시대 바뀐다고 계속 다 따라가면 과거 전통의 것은 누가 지켜갈 것인가? 과거 전통의 것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하지. 이건 옳지 않아. 오늘날 새로운 가치를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전통을 지켜나가고 자신의 것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자, 나는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 아버지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것도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아래에 나오게 돼요. 자, 오늘날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 바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 자, 노새에 대한 애정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자, 오늘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자, 시대가 바뀐다고 다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 나의 어떤 내 직업이나 내 어떤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자, 여기, 자, 우리 같은 노세는 하고 쭉 나오는데, 자, 자꾸 새 거 생기는데, 옛날 거는 그럼 누가 지켜나갈 거야? 자, 그래서 요즘 오히려 과거에 대한 어떤 과거의 정신이나 과거의 것을 지켜나가고, 지난날의 가치도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필요한 일이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뭐 봤어요? 70년대 과거의 삶이 반영된 문학작품을 감상했는데, 자, 감상이 끝날 때 우리 뭐 합니까? 과거의 삶의 모습이 이랬구나. 그러면 오늘날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 자,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변한 부분도 있죠.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치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만약 작품의 인물이라면 하고 비추어 보면서 나 자신을 성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뭐다?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다. 자, 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뭐 봤다? 바로 시대가 다른 작품을 보면서 자,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